자, 거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장은 기일을 그러니까 판결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정은 있고요. 근데 이제 네. 본안 대행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누군가 시비를 걸면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최종 판결 기일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나와서 야, 이것도 정말로 끝까지 버틴다. 예를 들어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면 이도저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도 있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영배 권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기일을 지정해서 공표를 해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영향을 받거나 너무 극우 성향으로 치닫고 보수 성향인 분 윤석열이가 임명한 재판관 또 국힘당이 임명한 재판관 그 몇몇 거론되는 세 명의 그 재판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추론해 본다면 이미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특히 판사들, 일반 판사들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도 그렇고 자기들은 어떤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모든 걸 판결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큰 오산이고요. 본인들도 생활인이고 사회인이고 본인들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사회 구성원들입니다. 국민들 중에 한 명이고 시민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들도 보이지 않는 본인들의 진보든 보수든 성향에 이끌려가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과 양심과 정직으로 판결을 한다 하지만 또 법과 상식으로 판결을 낸다고 하지만 이렇게 기득권과 자기와 인간관계 이런 거를 또 통해서 어디까지나 본인들도 원치 않는 이런 장애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아마 본인들도 좀 부끄러워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의된 사람 이미 각오된 마음을 먹은 이런 저쪽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고요. 그냥 문영배 소장이 권한대행으로서 충분히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지정하면 되는데 또 그날이라든지 마지막 회의를 하는 날 그쪽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셀프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고 뭐 휴가를 낼 수도 있고 불참할 수도 있고 그런 또 불상사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는 예상은 됩니다. 네. 자, 혹시 이제 질문이 이런 게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람TV님께서 5대3이면 어떻게 하려고 판결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문영배 재판관 그리고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강제로 이제 날짜를 지정해서 선고일을 결정만 하면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셨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때 5대3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 질문에 물론 저도 답변을 드릴 게 있지만 그 목사님 요 질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아무리 이제 극우 성향,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라 해도 너무나 이 그동안의 11차 변론까지 하면서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결론과 쟁점이 다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각을 한다거나 각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역사가 이 재판관은 용서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런 법조인으로서는 절대 활동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정도로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저는 이렇게 몇 대 몇으로 한다는 것보다 선거기를 자꾸 늦춰서 이제 문영배,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이 퇴임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벌어지는 것을 시간 벌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략을 저쪽에 국힘당이나 용산 측에 협력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GOAL님, 골님께서는 그냥 선고하라. 그 다음은 국민이 알아서 한다라고 이제 네. 주셨고요. 그리고 정신번쩍님, 착한 사람님, 영웅투님, 김명숙님, 자 그리고 PIC 몽님, 영웅투님 다들 이렇게 좋은 의견 많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고소의 전략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 상황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흔들리는 배후에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것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3번이나 회동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의사일정과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협의를 했는데 합의에 실패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힘은 국회가 개원되는 것을 지금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것 그리고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임기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 같아서 일단 자기들은 국회를 개원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 기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후 8시입니다. 1시간 뒤에 다시 이제 국회가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회동을 하는데 아마 오늘까지 국회의장 주재로 하는 것은 마지막이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네. 상정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라고 이제 국회 개원과 관련된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원식 의장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산불 뭐 이제 문제 때문에 진화 문제 때문에 이제 그쪽에 많이 이제 올인을 하셨고 민주당과 어떤 소통하는 부분이 약간은 성에 차지는 않았는데 네. 아마 이제 우원식 의장도 특단의 조치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나설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 나서고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를 만나자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그저께 다시 1일 날이 마지막이다라고 최후 통첩을 한 상태라면 조건은 일단 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헌법재판소가 내일이든 아니면 모레 오전이든 선고일을 지정하거나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주당은 이제 결단과 행동으로 직접 국민들과 함께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의 플랜 B가 혹은 또 플랜 B, C가 연이어서 이제 저는 이제 나올 걸로 드러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플랜 B와 C가 명확하게 있다고 그렇게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했던 이야기가 지금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뭐 10조가 많다 적다 이런 거 논의하기 전에 국가에서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거 제발 먼저 써라. 왜 이걸 쓰지 않고 여야 합의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깃장을 놓느냐. 급한 대로 지금 빨리 써라. 왜 쓰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3조 5,600억 정도 지금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있다. 뭐냐. 국힘은 무엇이든 안 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지금 자신들에게 정치적 이익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지금 뭔가 민주당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된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것을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하고 확보되어 있는 예비비 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국힘 쪽에서는 움직임이 없다. 이번에 산불 진화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국힘의 정치인 그리고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보여줬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했던 것이 비교가 된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뚝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지고 탄핵의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높게 전망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민심은 상당 부분 지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고 이것이 대세다라고 하는데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들을 알고도 시간을 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공중분해되는 상황까지를 각오하고 지금 버티는 것인지 정말로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웅이님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한지님 그리고 반딧불님, 강력하게님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 주고 계시고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소의 전략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만약에 수요일 날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날짜 지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네. 민주당이 일괄 탄핵을 결행합니다. 네. 그 뒤에 정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덕수와 내각 전원을 탄핵하고 네. 국회의장 대행 체제로 가는 쪽으로 모든 이제 전국이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은혁을 또 속히 또 임명을 해야 되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됐더라면 지금과 같이 처참한 이런 상황은 없었겠죠. 예.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과거의 6월 항쟁과 같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국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유혈 충돌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 이제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예. 네. 지금 국민들의 많은 다수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냥 마음의 준비, 결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처럼 저는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세력이 사각지대를 뚫고 들어와서 허를 찌르고 뒤치기를 하면서 구치소에서 합법을 가정해서 저렇게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탈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헌재에서 이제 또 기각을 하는 것이 이제 저들의 두 번째 전략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들은 그 헌재 기각을 따내기 위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온갖 수술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상 시민 학생들이 넥타이 부대들이 거리로 나와야 얼마나 국민이 무서운 줄 이제 윤석열 세력들이 알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